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1991년에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후속편이며 홈비디오용으로 제작되었고, 야수와 덩달아 저주에 걸린 하인들 중 인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은 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작된 외전격의 비하인드 스토리 작품 미녀와 야수 2편 마법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본 영상은 미녀와 야수 2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야수가 인간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던 집사 콕스워즈와 시종장 루미에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며 그날의 공적에 대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칩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대해 궁금해하자 미세스 팟은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때는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벨은 야수의 도움으로 늑대로부터 목숨을 구한 뒤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이에 야수의 하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별거 아니요. 아주 미끄럽죠? 스케이트 타기엔 참 좋은 날이에요. 같이 타요. 어서요. 어서 타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주인님이 스케이트를 타시네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아가씨가 주인님을 사랑하면 마법이 풀리게 돼서 우린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 되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대다수의 하인들이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으려 하는 반면, 어느 오케스트라실에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야수가 저주를 풀지 못하기를 바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성의 악단장 포르테입니다. 그는 주로 우울한 멜로디의 음악만을 작곡하여 인간이었을 적의 야수에게 소외당하기 일쑤였으나, 저주에 걸린 이후 야수가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주 포르테를 찾기 시작하고, 이에 포르테는 야수의 총애를 받는 하인이자 유일한 그의 안정제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어느 날 벨의 등장으로 야수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아예 저주가 풀려 예전의 포지션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입니다. 벨의 존재가 매우 거슬렸던 포르테는 부학단장인 파이프에게 음악회의 독주를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야수와 벨의 관계를 갈라놓도록 지시합니다. 크리스마스 천사 같죠? 천사는 무슨 천사? 난 흉측한 야수일 뿐이요. 음악 좀 들으시죠. 네 음악만이 모든 걸 잊게 해주는구나. 언제까지나 주인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편 야수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고민하던 벨은 그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후 주방에 들른 그녀는 우연히 야수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어 성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벨은 크리스마스는 그 누구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모두 함께 파티를 열어볼 것을 제안하고,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파티 준비에 나서게 된 그녀는 루미의 안내에 따라 궁정장식 전문가인 안젤리크를 만나게 되는데,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신나게 열어보자. 아니야! 그만! 왜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해요?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우리끼린 도저히 성을 멋지게 장식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젠 달라질 거예요. 벨은 크리스마스가 헛된 희망이라는 안젤리크에게 아무리 고단해도 희망을 갖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에 장식품으로 변한 하인들은 벨에게 동화되어 그녀와 함께 파티를 준비하지만 안젤리크는 끝까지 벨의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한다고? 기가 막힐 일이죠. 내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줄 모를 거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크리스마스가 대체 어떤 날입니까? 날 이렇게 만든 날이지. 그로부터 10년 전, 하인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불만을 드러내던 야수는 갑자기 방문한 노파가 장미를 건네며 하룻밤만 성에서 묵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의 초라한 몰골을 비웃으며 문을 닫아버리고, 이에 노파는 본래의 모습인 요정으로 변신하여 야수와 성에 있는 모든 것들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날 이후 야수는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후 성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는 일은 금기시되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파티 또한 다신 열리지 않게 됩니다. 야수는 자신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티를 준비하는 벨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소원을 빌었겠지? 그대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요! 난 계속 빌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나무가 다 타고 나면 크리스마스는 없어!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세요? 그대는 전혀 이해 못할 거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벨은 야수의 거듭된 경고에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것을 고집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야수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고, 이에 그녀는 몰래 야수의 방에 들어가 자신이 만든 동화책을 장미 옆에 놓아둡니다. 아니, 이게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데요. 여자가 보냈네요. 미세스 팟? 아니요, 벨 아가씨요. 잠깐요, 주인님. 아직 푸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여자가 선물을 주는 이유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 나도 뭔가 작은 거라도 줘야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만 벨의 선물에 보답을 하고 싶었던 야수는 포르테에게 벨을 위해 행복한 노래를 작곡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포르테는 점점 밝아지는 야수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며 결국엔 벨을 제거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 후 포르테는 트리로 사용할 나무를 구하던 벨을 유도하여 자신이 있는 오케스트라실까지 데려오는데, 트리는 하나 골라는 뒀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작아서 속상해요. 진작에 어둠의 숲으로 가볼 것이지. 어서 가요, 벨! 주인님께 절대 성 밖으로 안 나간다고 약속했어. 약속은 지켜야지.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저버리는 거 봤지? 크리스마스 때 주인님이 트리를 좋아했건 말건 신경 쓰지도 말아요. 왜 비꼬아서 말을 하시죠? 천만에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좋아요. 됐다! 필립을 데려가자. 서두르면 저녁까지 놀 수 있을 거야. 비밀은 절대 지켜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아가씨. 벨은 야수가 트리를 좋아한다는 말에 결국 어둠의 숲으로 나무를 구하러 떠나고, 한편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야수는 포르테의 노래를 선물하기 위해 계속 벨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마법 거울을 통하여 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차를 끌고 멀리 떠나는 그녀의 모습에 야수는 벨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음을 깨달으며 그녀를 찾아가려 하고, 이에 포르테는 벨이 야수를 버린 것이라 이간질하며 마법을 불어넣은 음악으로 그녀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도록 그를 세뇌시킵니다. 포르테의 이간질로 인해 몹시 분노한 야수는 얼음물에 빠진 칩을 구하다 물속에 잠겨버린 벨을 발견하고, 이에 그는 재빨리 그녀를 구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벨에게 느낀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야수는 결국 그녀를 감방에 가둬버립니다. 안 떠난다고 했잖소.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약속을 어겼소. 결국 그는 한 마리의 야수일 뿐이었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고, 이에 야수의 하인들은 벨이 갇힌 감방에 찾아와 그녀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는데, 안젤리크는 결국 자신의 말대로 되었다면서 벨을 꾸짖는 것도 잠시,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벨과 함께 희망찬 크리스마스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배신감으로 그녀를 감방에 가뒀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야수는 계속 자신을 자책하며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에 포르테는 저주의 장미 때문에 허황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라며 그가 스스로 장미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순간 장미의 꽃잎이 벨의 선물 위에 떨어지게 되면서 야수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녀의 동화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야수는 벨이 쓴 책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고독과 아픔을 헤아리고 있으며
자신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안겨주고자 했음을 깨닫는데 벨, 날 용서해 주겠어? 물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이 화해를 하면서 계획이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된 포르테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음악의 압력을 이용해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이에 그의 행동을 저지하려던 파이프는 우연히 자신의 독주 부분 악보가 백지임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포르테로부터 이용당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 이런 주인님, 노래나 하시죠. 야수는 파이프의 조언에 따라 포르테로부터 건반을 분리하여 부숴버리고, 이에 소리를 잃게 된 포르테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벽에 고정되어 있던 몸이 무너지면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날 밤 야수와 벨은 하인들과 함께 멋진 트리를 준비하여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로써 미세스 팟이 과거 회상을 끝마치면서 작년 크리스마스의 최고 공적은 벨에게 있음을 결론짓게 됩니다. 너에게 줄 멋진 선물이 있단다, 칩. 엄마, 이건 동화책이에요. 읽어주실 거죠? 그럼 물론이지. 악단장, 예, 왕자님. 멋진 음악 하나 들려주겠소? 무한한 영광입니다. 파이프는 악단장이 되어 크리스마스 파티의 음악을 주도하고, 야수는 벨에게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며 미녀와 야수 2편은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미녀와 야수 2편은 새로운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크리스마스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개인적으로 뒤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때 벨과 야수의 복장이 1편의 무도회 의상과 똑같아서 혹시 야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였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지만, 만약 정말 크리스마스가 야수의 생일이었다면 1편에서 조금의 언급이라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는 별개의 파티인 것으로 생각되고, 옷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같은 옷을 입었거나 아님 제작 당시 별개의 드레스 디자인을 하지 않고 제일 유명한 옷을 입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녀와 야수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려던 에피소드들을 모은 미녀와 야수 3편도 존재하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미녀와 야수 2편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